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학교는 저 성향이나 제가 추구하는 거에 완전 상반되게 그냥 대학교 졸업장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흥미를 가지는 일을 찾게 되면 대학교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이 그래요? 전문적인 일이면. 본인이 흥미를 가진 전문적인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곳.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약간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 근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이야기할 때 내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럼 그분은 뭐 대학교에 자동차 학과 관련 학과를 나왔을까요? 안 나오. 전혀 안 나왔어요. 심지어 그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본인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무작정 어린 나이에 이 차량 정비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욕설을 얻어맞으면서 욕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차량 정비 기술을 익힌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차량 정비와 관련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네. 누구도 대학을 왜 가니? 라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대학은 가야 돼. 그거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어떤 규범적인 틀에 자기 끼워 맞춰야 돼. 왜 맞추니? 그러면 그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당위적이고 원론적이고 통념적인 거에 맞추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불안한 것도 있죠. 대학을 안 가게 되면. 그렇죠. 내가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못 나오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대학교의 의미로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직업을 구할 때 좀 더 기회가 많다. 무슨 기회? 취업의 기회, 이제 기업에서 취업을 할 때 이 요구 조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실제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틀린 이야기인데. 특히 본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본인이 이야기하는 에드워드 건인지 데이비드 건인지 걔는 좋은 칼리너리 스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걔는 시작은 그냥 호텔 주방에서 감자 깎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이 어디에 5성급 호텔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마치 엄청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졸업했다는 이상으로 써먹으면서 사실 뭐 그 사람은 사기라고까지는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멋진 상품인가를 홍보를 잘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죠. 셰프는 왜 셰프 일을 하죠? 그 데이비드 건은 왜 셰프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한국에서 자기 이름을 낼 건 이제 자기 창업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본인이 뉴욕에서 보낸 1년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돈은 돈대로 쓰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생긴 시간이었어요. 자괴감이 생겼던 시간. 너무 황당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이 정확하게 모른 채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멋진 스토리를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나 대학교를 갈 무렵이 되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런 고민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보고 아 저거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한 거고요. 그때 제가 무언가 이루고자 했던 거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부모님이 얘는 이렇게 해서 뭐 공부를 되게 잘한다, 어떤 거를 뭐 했더라,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본인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로 뭔가 제가 자기 일을 잘 찾아가지고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성공한 거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어쨌든 자랑스러워 보는 거로 본인이 셰프를 했는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내가 갈 길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죠? 네. 네. 보통 그런 경우를 이제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살면서 자기가 진짜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진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자기도 자기를 마치 속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때 대체 뭐가 어떤 건지를 더 모르니까 마치 이 신을 잡다가 이 신을 잡는 이 상황으로 또 스위치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뭔가를 전공을 정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어떤 전공을 정하든지 간에 본인은 벌써 알았어. 책을 읽고 뭐 열심히 외우고 시험을 보고 하는 거로 가지고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뭐 의대를 가거나 뭐 나중에 법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막연히 가졌는데 그래도 그러면 뭔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 내 진로나 운명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전공만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대학을 가면 되지. 왜? 본인이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부산대학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 편입할 수는 있어요? 높은 대학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내서 네. 그에 맞는 전공을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공에 맞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게 되면 그거는 사실 높은 대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면 그건 높은 대학이 아닌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취업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잘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의료계통이나 IT, 컴퓨터 그런 쪽인데 저는 그런 데에 흥미도 없고 그렇죠.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거를 찾아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지기도 하고 안 찾아지는 건 왜 안 찾아질까요? 인정해주는 분야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번듯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언급을 안 해. 그나마 셰프는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런 건데 나머지는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일상에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는 그냥 대부분의 낮은 대학이든 전문대에서 그런 기술을 배우거나 전공을 하기는 하는데 뭐 졸업해도 취업을 해도 그렇게까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뭔가를 찾아야 돼. 이 문제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네. 예. 이 낮은 데 임해가지고 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를 찾고 그걸 내가 관심이 있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이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야,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찾으려고 해도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법을 이미 본인은 이 셰프가 되겠다고 할 때 미국에 가서 내가 셰프를 만드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겠다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지내면서 그 셰프를 만드는 학교,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셰프 만드는 학교 보통 칼리너리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센터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학이 전부 다 이 대학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지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직업훈련소 정도로 생각하는 거,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센터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학이 되고 직업하고 좀 더 가까운 뭐 이과나 또 뭐 의대 또는 약대 또는 로스쿨 이런 데는 직업하고 딱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려고 하고 경쟁률도 높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뭐 철학과 뭐 이 국문과 영문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와서 뚜렷하게 할 직업이 있지 않으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본인은 알죠, 그죠? 네. 대학은 철저하게 사실은 교양인을 양성하는 좀 괜찮은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지 직업훈련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직업훈련 기관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부터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떤 전공이 저에게 맞을까요? 어떤 전공을 하면 미래에 그 직업이 더 유망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학 가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름 있는 대학에 뭐 사람들이 한테 인기 있고 그 전공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직업으로 잘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전공을 하면 내 인생이 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길찾기님은 일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본인은 스스로 대학에 대해서 또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이 명문대라고 하는 이 대학은 졸업을 해야지 내가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학부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생 4년 동안 전문적인 거를 배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문가 뭐 전문 능력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60년대 70년대 인구에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10%나 20%를 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뻥을 쳐도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7, 80%가 대학을 가는 시대에서는 그게 마치 나이 되면 누구나 다 초등학교 가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전문적인 뭔가를 배우러 가는 거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럼 본인도 알죠, 그죠? 네. 그런데 본인이 왜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은 그래도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대학에서 졸업한다는 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이런 건 아닌 건 음. 알지만 음.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음. 그때는 아무래도 대학교 졸업 여부가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강박관념이. 네. 학교를 졸업 안 하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대학 자체를 졸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걸 하나의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내가 당장 이거 하세요라고 알려줘도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걸 못 하고요, 이건 안 되고요 하는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또 내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본인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찾은 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이거 해 그러면 온몸에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저항하고 본인은 안 하려고 고집 피우는 게 또 본인의 특성이거든요. 네. 본인 상당히 마음이 유하고 착한데 또 고집 피우면 고집이세요. 내가 그걸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안 받아들일 거거든. 본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요. 이래서 문제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건 이래서 못해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아 그거는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요. 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추천을 받거나 조언을 받은 일을 그래요. 제가 무조건 그걸 해볼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그걸 한다고 해서 더 어려워질 것만 같은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조금 하다가 그걸 또 포기하게 되면 그거는 박사님이 저에게 잘못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럼 본인도 잘 알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쉽게 본인한테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있고 좋아할 만한 어떤 직업 활동 또는 직업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네. 이랬을 때 내가 지금 길찾기님한테 본인이 뭘 하라고 길을 제시를 해줄 텐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길을 제시해 줄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성향에 맞게 약간 섬세함이 가미돼 있거나 급하게 변동이 있거나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본인이 전문 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지금은 제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내가 훨씬 더 그걸 잘할 수 있고 진짜 대학을 갈 것이냐 대학을 안 가고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길찾기님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이에요. 첫째, 지금 어느 대학에 무슨 과로 갈까요? 무슨 전공을 할까요? 이 질문은 본인한테 적합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내한테 무슨 전공이 저에게 맞을까요? 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건 맞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무슨 기술을 배우면 저한테 저 성격이나 저한테 잘 맞고
본인이 이태리에서 살던 영국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을 갖추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본인 특히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니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자, 그러면 실제로 본인은 이제 책을 가지고 읽고 인터넷 뒤져가 정보를 찾아보고 이게 지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군요. 어떤 기술? 그 기술이라는 게 셰프가 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렇잖아요. 요리를 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본인 생각에 셰프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죠. 저의 성향이 만약에 기술적이라면 기술적으로 알아볼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기술이 아닌 다른 성향은 어떤 거를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전 일을 할 때 약간 음, 알고리즘에 맞는 이제 순차적으로 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말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는 일정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확인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느냐, 이건 내가 뭔가 중간에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본인이 좋아한다는 거네요. 네. 자, 그래요. 내가 사실은 길찾기님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예민한 친구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예술가의 혼을 살릴 만큼 아주 개팍하거나 이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를 참 좋아하고 또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거나 표현하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수련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고 거친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내가 상담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참을성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본인이 경험을 하는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내가 내 주위에서 저 사람은 내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번다. 1년에 뭐 억대 이상으로 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면서 사람들이 와 잘했어요. 와 멋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본인이 힘들더라도 그걸 견뎌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뭐 해봤자 결국에 돈도 못 벌 테고 내가 이걸 해봤자 좋아서 하긴 했는데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도 못 받을 거고 하면 아예 본인은 시도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너무나 뚜렷이 느끼니까 네. 이랬을 때 그럼 이 길찾기님한테는 어떤 길이 좋을까?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마치 뭐 IT 업계 프로그래머가 되라든지 아니면 뭐 셰프가 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또 이 직업과 관련된 거를 본인이 요청을 하니까 상당히 내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 수없이 수백 수천 개의 많은 그 직업 중에서 어떤 게 딱 맞을까? 그리고 대학을 갈 거냐, 대학을 가지 말 거냐, 또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 전공에서 그거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본인한테 맞는 직업 어떤 걸 것 같아요? 뚜렷이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혹시 본인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본인이 지금 머리를 본인이 깎았죠, 그죠? 어디 가서 깎았어요? 미준 헤어. 박준 헤어. 네. 그럴 때 박준 헤어에 갔는데 박준이라는 사람은 왜 지 이름을 이 헤어샵의 브랜드로 사용을 했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유명
아니 대표하니까 유명한 대표니까 네. 자기 어. 이름을 내건 자기 이름을 내건 미용 미용실을 하죠. 네. 그럼 본인 동네 그 미용실에 박준이 나와서 머리 깎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지가 깎는 것도 아닌데 지 이름 갖다 내고 미용실을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건 헤어 디자이너 박준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로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박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 또는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지 이름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샵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박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런 일을 한다. 아까 에드워드 건? 네, 에드워드 건과 또 다르게 박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박준처럼 됐다라고 하면 본인 기분이 어떨까요? 막 기쁘죠. 기뻐요. 네. 어떤 측면에서요? 이제 남한테 인정도 받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어느 소속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거. 어느 소속의 대표로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대표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처음에는 그냥 헤어 디자이너 아마 견습생 보통 막말로 이야기해서 일본말로 하면 시다. 요즘에는 영어로 멋있게 해서 스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준 씨는 헤어 디자이너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슨 대학교 헤어 디자인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헤어 디자인 한다고 학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당연히 안 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헤어 디자이너 업계에서는 자기 이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 것 같네요. 네, 한 번도 해봤어요. 왜 안 해봤을까요? 아, 대단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준 헤어 디자이너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한테.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일반적인 헤어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분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박준 그분은 이제 어느 헤어 디자인의 한 기업으로서 대표를 하면서 이제 그 인정을 받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미용실 갔을 때는 그 헤어 해주신 분이 막 대단해 보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동네 빵집에 가가지고 빵 사는데 그 빵 만드는 그 베이커리 뭐 기능공이 있으면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동네에 조기축구하는 아저씨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안 하죠. 나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지. 본인 옆집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럴 때 본인은 집 앞에 있는 헤어 디자인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 깎을 때는 그 디자이너는 그냥 머리 깎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됐지.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대하지는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본인이 셰프를 볼 때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셰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음식 먹으면서도 뭐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겠다. 아니 돈이 아까워. 이렇게 먹을 가능성이 더 있지. 에드워드 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직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엄청난 흥미와 관심과 존경과 열망을 가지고 본인이 내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가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유명하고 성공한 어떤 사람을 보고 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 왜 성공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 저 사람이 셰프래. 나도 셰프가 되면 그러면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를 너무나 지금 본인이 잘 알려주고 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직업을 하느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특성들이 좀 있어요. 첫째,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철저하게, 적어도 자기가 쪽팔리지 않게 잘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적어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막연히 좋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왜 이걸 하시게 되셨어요? 전 그거 안 하면요 굶어 죽거든요. 저는요 엄청난 돈을 벌려고 그걸 배운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먹고 살려고요. 이거 아니면요 제가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 밖에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근데 사람들이 날 보고 와 성공했다고 그러고, 제가 머리를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뭐 빵 잘 굽는 동네 사람 이야기든 커피 잘하는 동네 사람 이야기든 뭐 아까 자동차 기술 잘하는 사람 이야기든 그 분야에서 잘한다고 하고 명인이든 명장이든 소리 듣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어느 명문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논문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써가지고 명인이 됐어요. 명장이 됐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맞아요. 신문에서나 그런 광고를 하고 뻥을 치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명문대 안 가고도 이것저것 좋다는 책 짜집기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글 쓰면 본인이 작가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마치 유명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TV에서 나와가지고 탤런트처럼 또는 연기자 하는 광고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혹해서 그런 거고, 본인이 평생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흥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일을 선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3부가 방송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0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